네, 안녕하십니까. 조금만 늦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양우석 TV입니다. 오늘은 경남 도민일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쁜 소식이 좀 있었죠? LNG 선 23조 원 규모 수주의 거제 환호, 우리 거제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제시에서 환호를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경남 도민일보 를 가져왔습니다. 뭐 전국 신문에 다 났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특히 경남에서는 거제, 통영, 마산, 창원, 김해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사가 되었습니다. 23조 원 규모의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했다? 카타르에서 했다. 카타르로부터. 카타르는 이건 좀 아십니까? 어떤 나라인지. 아라비아 반도 있죠? 아라비아 반도와 아라비아만 쪽 안에 있는 반도가 또 쪼개는 반도가 있습니다. 인구 규모는 28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 우리 경기도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80만 명 중에 실제 카타르에 있는 한 27만 8천 명.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란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또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뭐가 있죠? 카타르 도하에서 월드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카타르를 소개해 드렸고요. 카타르가 왜 우리나라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그 LNG선을 계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통해서 표면적인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일단 그 기사를 보시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만 2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그동안 수주 부진으로 어려움을 처했던 조선업계 담배와 같은 소식이다.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면 LNG선 건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면 정식 계약이 아닙니까? 정식 계약은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3사는 지난 1일 카타르 국영 석유사인 페트롤리움이야 QP 카타르 페트롤리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이를 밝혔다. 이 발주 권리가 뭐냐면 이 슬라시라고 밑에 있습니다. 슬라시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 100척이 되는데 그래서 서울과 카타르 화상으로 연결해서 협약식을 맺었고요. 거기에 사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장관 겸 QP 대표, 그 다음에 성윤모 통상부 장관,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이성근 대우조선 해양 사장, 그 다음에 가사미연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중간지주회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로 볼까요? 협약한 QP가 카타르 페트롤리움이 2027년까지 조선 3사로부터 LNG선 건조 공간 슬롯 상당 부분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여기 슬롯이라는 것은 배를 건조해내는 데서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간에 있어서의 부분을 슬롯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그것을 확보를 해달라. 그래서 3사가 확보를 해달라. 거기에 대한 협약식을 맺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한다는 얘기, 배를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비밀 유지 합의에 따라 업체별 할당된 슬롯 계약 규모는 비공개다. 공개하지 않았으나 QP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계약 규모를 100척 이상 규모 700억 리알 약 23조 6천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리고요, 카타르는 연간 LNG 생산량 기존 7,700만 톤에서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늘린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배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쭉 내용을 보시고, 그래서 거제 시장,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병광용 거제 시장이 상당히 지금 업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기쁜 소식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카타르가 우리나라와 하게 되었느냐? 이유는 바로 뭐다? 코로나였습니다. 카타르의 코로나 방역 때문에 카타르가 지금 한 1.1%가 넘었습니다. 그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인구가 280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앞서 있던 그 사장님께서 카비 사장님께서 한국가스공사 최이봉 사장에게 문의했습니다. 야, 좀 도와줘. 방역 키트 있나 없나 한국 이러니까 최이봉 사장님께서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바이오니아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50억 정도의 방역 장비와 진단 키트를
공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카타르가 뿅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카타르는 중국과 작년에 16척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척을 한국과 맺은 이유는 일단은 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는 촉발된 부분이 코로나였고요. 그러면 왜 한국이 있냐? 이거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LNG선의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예, 개념적인 좀 할까요? LNG선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162도에서 액체 상태가 되면서 뭐가 기체가 액 상태면서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 수송하기가 용이하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액화 천연가스, 즉 Liquefied Natural Gas라고 하는데 줄여서 LNG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LNG선 기술력이 어떤 기술력이냐면 첫 번째 기본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능력이 있습니다. 특수 능력도 있는데요. 기본 능력을 보자면 LNG를 보관하는 화물창 기술이 뛰어나다. 이 화물창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도 높은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160도 이하로 유지하는 극저온 기술이 필요한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용접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용접이 아닙니다. 특수 용접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용접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아주 오래전 현대중공업 용접팀들이 용접하는 과정을 보게 된 적이 있는데요. 용접하러 가기 전날 술 못 마십니다. 또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만약에 손 떨리면은 그 팀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용접이 되는데요. 이런 특수 용접뿐만 아니라 적도 부근을 지날 때 화물창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무려 200도. 그래서 LNG선 온도 올라간다면 즉시 기화가 돼 어마어마한 LNG 손실이 발생 때문에 단열이 필수다. 단열 처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 기화율을 낮춰서 손실을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 부분도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 박스 모양의 탱크로 장착한 멤브레인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LNG선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스형이 있습니다. 모스형. 예, 모스형. 모스형이 어떤 거냐면 원통형입니다. 일본은 모스형인데 원통형이 되겠습니다. 원통형이 되고 한국의 멤브레인형은 이거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이라서 상당한 양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멤브레인형이 사각형이 프랑스 GTT사라고 있습니다. 마크 3라고 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LNG 기하율이 0.07%가 한계치를 갖고 있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2천억 정도 LNG선을 만들 때 로열티 5%인 100억 불을 지불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프랑스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이 독일 화학회사 바스프와 기술협력으로 솔리더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기하율이 0.049%, 그래서 영국, 미국, 한국, 노르웨이, 프랑스까지 기본 승인을 획득했고 점차 상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기와 LNG는 어떻게 하지요? 아까 손실을 볼 거냐? 그게 아니다. 대우조선해양과하고 현대중공업이 기화한 천연가스를 거의 100% 재핵화하여 다시 화물창에 집어넣는 완전 재핵화 시스템을 각각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연간 80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답니다. 누가? 선주가. 그 위험 요인이 있는데요. 그 LNG선을 만들 때 액체 상태의 LNG가 출렁거리며 화물창에 충격을 준답니다. 그것을 슬러싱 현상이라고 하는데 화물창에 손상을 입는 것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은 화물창 설계 기술의 하이맥스 개발에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슬러싱 현상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켜서 영국 로이드사로부터 설계승인 획득을 했다. 예, 이 부분에서는 유튜브 세상의 모든 지식이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승인 획득 단계고 그 다음에 상용화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선주들이 조금은 꺼립니다. 왜? 아직까지 검증을 못 받았다 보니까. 그래서 조선 빅3와 정부는 후속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LNG 화물창 연구개발 사업의 국책과제로 선정, 다음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에서 6월 23일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에요.
그 다음에 특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3사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쇄빙 기술입니다. 뚫고 지나갑니다. 얼음층을. 러시아도 상당한 2000년 가서 세계 최대 보유국입니다. 2014년에 대우 조선해양이 세계 최초 쇄빙 LNG선을 건조했고 2005년에 세계 최초 양반형 쇄빙 유조선 수주한 삼성중공업 러시아 노바텍이라는 회사로부터 인정받아서 쇄빙 인증 LNG선을 건조한 기술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LNG 터미널 기술이 있습니다. LNG가 이제 선이 부두에 들어오면은 그 부두에서 육상 대규모 하역 저장소, 육상 터미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일단 가다 놨다가 공장이나 가정으로 보내게 되는데 대우 조선해양은 세계 최초 LNG 인수 터미널 탑재 운반선 개발 LNG RV를 개발해 가지고 바로 배에서 공장이나 가정으로 가는 육상 터미널이 필요 없다. 육상 터미널이 필요 없는 바로 배에서 공장으로 실어가게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LNG 원료 기술을 있어서 2020년에 올해 국제회사기구에서 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시행된답니다. 3.5%에서 황산화물 3.5%에서 0.5% 줄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료를 이제 배들도 LNG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버스를 지금 LNG 쓰는 많은 버스가 있죠. 근데 이제 배도 이제 LNG 써야 된답니다. 황산화물 배출 때문에.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LNG 원료 공급 시스템인 S4가스 기술을 적용해서 LNG 추진 초대형 유조선 VLCC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환경 규제의 대응이 가능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몰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선인데요. 일본 배입니다. 일본 미쓰비시에서 만든 배인데요. 두 동강 나버렸죠. 배가 지금 한 기울었죠. 동강에 나가지고 침몰해봤습니다. 그래서 2013년인데요. 이 계기로 해서 상당히 일본이 그 이미지를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 후동 중화조선이 건조한 CESI 글라스톤 호인데요. 이 배가 가다가 이래가지고 운항 불가능 판정받고 재정비를 통해 몇 년간 또 운행한 대신 폐선하는 것을 결정했다. 2년밖에 못 걸렸습니다. 2년밖에. 그래서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 LNG선 기술과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카타르가 중국의 16척을 계약을 맺었지만은 한국의 100척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의 LNG 기술력, 그 기술력에는 기본 기술, 기본 능력, 그 다음에 특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번 코로나 이후로 의리를 지킨 카타르 그리고 한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합이 돼서 LNG선 23조 원 규모 100척을 수주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이 굉장히 앞서 있기는 하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앞으로 LNG의 그 상당한 수입국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중동에 있어서 최대 고객인 중국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많은 그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 한국의 조선 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내용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늦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양우석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